블로그 소수 제3편 기억 속의 그 카페 라일라 서양 골동 양과자점 요시나가 후미 서울 미디어 코믹스 서울문화사 처음으로 카페에 갔던 날을 기억하니?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역시 그 카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살짝 색이 바랜 흰 나무 문짝을 밀고 들어가면 간 내린 커피 내음과 바삭바삭한 빵 냄새, 유리가 깔린 꽃무늬 테이블, 밧줄을 타고 푸른 덩굴이 휘어감긴 흔들그네가 구석에 자리한 곳, 캔모아. 가히 한 시대를 풍미한 인테리어라고 할 만한 추억 속의 그 카페. 내가 온전한 나의 의지와 나의 지갑으로 방문한 첫 카페는 아마도 그곳이었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이번 주말에 같이 카페에 가보자고 패기 있게 제안하던 친구의 얼굴은 흐릿하지만 그때 그 설레는 기분만큼은 아직 선명하다. 캔모아에 가기 위한 버스비를 친구와 함께 계산하고 그곳에서는 무엇을 파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후기를 쏟아내던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주말에 입을 옷을 고르던 평일의 기억. 얼마 전 추억의 캔모아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간증글이 온라인을 뒤덮었던 시기가 있었다. 아주 잠깐. 모 TV 프로그램에 캔모아 사장님이 출연해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했기 때문이었던가? 정작 당시에는 그런 후기들이 유행처럼 퍼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서양 골동 양과자점을 읽으며 아주 뒤늦게나마 캔모아에 대한 추억을 풀어보리라는 마음이 들었다. 아, 이 책을 처음 읽던 시기에 나는 그곳에 있었지. 토스트와 눈꽃 빙수를 먹으면서 맛본 적도 없는 초콜릿 에클레어와 부시드 노엘을 상상했더랬지. 책 속의 이름들은 마법 주문처럼 길고 아름다웠지만 내게 현실의 이름은 아니었다. 곱씹을수록 상상의 맛이 더해지되 영원히 맛볼 수는 없는. 그 멀고도 아름다운 디저트 카페에 비해 캔모아는 눈앞에 있었고 매일 있었다. 캔모아의 시그니처 메뉴는 눈꽃 빙수였다. 빙수라고 하면 일반적인 팥빙수의 단단하고 각진 물얼음만 상상하던 그 시절에 칼로 갈아낸 듯 얇고 부드럽고 사르르 녹아내리는 눈꽃 빙수는 새로운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제와 떠올려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눈꽃 빙수가 아니라 그 옆에 사이드로 제공되던 토스트다. 코팅된 나무 그릇에 바싹 구운 식빵 2장을 반씩 잘라 담은 토스트, 2인 기준. 그 뒤로 수많은 카페나 멀티방 등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토스트를 무한 리필로 제공하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 캔모아에서의 맛은 아니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소수 지점의 캔모아에 가서 직접 먹더라도 그 맛은 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 토스트에 달콤하고 어딘가 허한 맛이 나는 흰 생크림을 나이프로 가득 발라 먹었다. 그곳에서 먹은 토스트가 못해도 수백 장은 될 것이다. 그러니 토스트와 함께 먹었던 기억들도 수백 일에 달한다. 캔모아에 들락거리던 초반에는 흔들그네에 자주 앉았지만 나중에는 하도 흔들거리니 어지러워서 소파 자리를 주로 찾았다. 입구 바로 옆인데도 어쩐지 구석진 느낌이 드는 자리가 나의 캔모아 지정석이었다. 창밖으로 별것 없는 도로의 풍경이 보이고 화려한 것도 수수한 것도 아닌 소파에 푹 파묻혀 앉아있는 시간이야말로 꼭 휴일 같았다. 캔모아는 만남의 장이자 이별의 장이었다. 내가 맺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카페가, 캔모아가 있었다. 어떤 날에는 그 자리에 앉아 좋아하는 친구와 몇 시간씩 수다를 떨며 전에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날에는 종일 말다툼하고 잔뜩 감정이 상한 친구와 방과 후에 만나 토스트가 식을 때까지 얼굴을 굳히고 대화를 나눴다. 너무나 가까웠던 지인과 절교하기 며칠 전에도 캔모아에 갔었다. 서로 간에 쌓인 오해가 쉽사리 풀리지 않아 짜증 섞인 말들과 한숨이 몇 번이나 테이블을 오고 갔다. 그런 날은 다 식은 토스트를 그릇째로 반납하기도 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의문에 대답할 말도 잃은 채. 처음으로 가입한 퀴어 커뮤니티에서 첫 오프를 뛰던 날에도 캔모아에 갔다. 정말 오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온갖 것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도 한편으로 끌어넘치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몸을 실었다. 태어나 처음 가본 낯선 지역에도 캔모아가 있었다. 그게 이상스레 신기했다. 지금은 이름도 가물가물한 오프 상대와
캔모아의 흔들 의자에 나란히 앉아 토스트를 주워 먹으며 어색하게 서로의 이상형이나 학교 생활 얘기 따위를 주워 섬기던 기억이 난다. 어딘지 다람쥐를 닮았던 그 애이. 눈을 찌를 듯 기다란 앞머리와 귀여운 휴대폰 배경화면도. 어김없이 2개의 스푼으로 떠먹던 우리의 눈꽃 빙수도. 내가 살던 지역에 있던 캔모아는 여러 곳이었는데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시기에 조금씩 사라지더니 종국에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훨씬 크고 짱짱한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시점이었다. 더 세련되고 더 비싸고 마법 주문 같은 케이크들이 별천지처럼 깔린 꽃무늬도 덩굴도 흔들그네도 없는 그런 카페들. 새롭고 세련된 것들은 사람을 끌어당기기 마련이고 그런 유행에 휩쓸려 몇 번인가 다른 카페를 전전하다가 다시 캔모아로 돌아갔을 때에는 이미 캔모아가 문을 닫은 후였다. 편의점이 들어선 작은 골목길과 시원하게 뚫린 도로의 교차점에 2층의 불을 밝히며 몇 년씩 서 있던 캔모아. 언제나 열려있던 그 문이 당겨도 밀어도 꼼짝하지 않을 때 약간의 서운함에 그리고 아쉬움에 잠시나마 문 앞에서 머뭇거렸던 생각이 난다. 캔모아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많은 것들이 지금은 사라졌다. 사라졌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매번 옛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언제나 대화 주제에 올리는 것들도 있다. 사라지던 당시에는 조금 아쉽더라도 낡은 것이 새 것으로 대체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만나게 되노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제 조금은 알겠다. 그때 사라진 것들은 아무것도 대체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의 그 자리에 고요히 남아있을 뿐이다. 이 글은 2021년 3월 31일 포스타입 북로그 소수에 연재되었습니다.